7개의 주제 중에 첫 번째 역사 문화에 관련돼서 북촌의 역사 문화를 둘러보고 주민 목소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옥이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다 상업 건물로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한옥을 지켜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있으셨고요. 공예인들을 위한 판매장과 교육장이 있었으면 좋겠다. 전통 장인의 명맥이 끊어지지 않도록, 아까 이제 홍 선생님이 30분 정도 있다고 하셨는데요. 계속 이렇게 지원책이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 또한 나이 드신 어르신들을 위한 어떤 그런 부분들 고려가 필요하고, 빈 공실이나 이제 공공한옥 뭐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더 많기 때문에 이렇게 창업 공간이나 공방, 홈스테이 등등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북촌에 많이 있는 고유 자원들을 기존의 이제 상업시설이나 이런 것들과 좀 연계하여서 조금 더 좋은 지역 상품이 있으면 어떨까라고 이렇게 뭐 좀 부탁 겸 이렇게 조언을 해주셨고요. 마을에 켜켜이 쌓인 역사를 좀 더 잘 정리하고 알려달라라고 요구하셨고요. 주민들의 쉼터 또는 역사적인 자산을 잘 보존하고 알려달라고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옥에서 소규모 상업활동을 하면서 수익도 얻고 싶은데 주민의 수익, 지속 가능한 역사 문화 마을 이런 것들의 근간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들을 해주셨습니다. 네, 홍 선생님 지금 기술 전수, 공동 교육시설, 공예 판매장, 북촌만의 문화상품 개발, 역사 발굴 이렇게 5개의 키워드를 공예를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쪽으로만 사실은 의견을 지금. 박미영 선생님께서는 젊은 가정과 아이들, 외국인들을 위한 전통교육, 북촌 전망대, 골목길 정비, 생활 한옥, 관광버스 주차라고 하는 6개의 키워드를 제공해 주셨고요. 네, 지금 박현정 선생님께서 주민 작가, 공방 활성화, 청년 예술가, 커뮤니티 스토어, 돌봄이라고 하셨고요. 지역 자원을 활용한 문화 콘텐츠까지 적어주셨습니다. 네, 홍록가 선생님께서 북촌만의 문화상품 개발, 관광버스 주차, 기술 전수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고요. 북촌 시그니처에 있는 6길 거기 사진 하나 찍으려고 그 난리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사진 하나 찍는 것보다는 정말 왔을 때 뭔가 문화상품, 여기에 관련된 뭔가를 하나 이렇게 자기가 가질 수 있다라는 그 기념품,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봐요. 기술 전수를 잘해서 역사를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게 좀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관광버스 같은 것들이 좀 되면 북촌이 좀 더 활성화되고 앞으로 코로나 끝나면 좀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한번 선택을 해봤습니다. 일단 이 북촌에 아이들 웃음소리가 많이 들렸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저는 그래서 선택했어요. 좀 공공한옥에 대해서 좀 아쉬움하고 좀 더 많이 주민이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을 많이 내주셔가지고 제가 저기에다가 했어요. 북촌이 가지고 있는 공공한옥들을 좀 더 개방하면 마을. 근데 현재 공공한옥이 어디가 있죠? 지금은 북촌문화센터, 마을서재, 뭐 배령가옥 이런 데가 전부. 근데 이제 그런 데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죠. 그런 데들은 네. 지금 현재 개방이 돼 있지 않나요? 이렇게? 네, 이렇게 대회관 이런 걸 하는데 그 전부를 안 하는 게 아닌데 좀 더 많은 거를 이용하고 싶은 주민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한옥에서 제가 산다 그랬더니 모든 주변 사람들이 2가지 문제를 물어봐요. 하나는 추워서 어떻게 사냐. 두 번째는 주차도 안 되잖아. 어떻게 살아? 충분히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역사 문화 마을인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물리적으로는 제한되는 것들이 있는 거죠. 어떤 것들을 조금 더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순위를 좀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요? 라고 좀 제안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그렇게 정한 것들 중에 이제 해결 방안을 잠깐 더 논의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공동 판매장. 네. 그거에 저도 여기가 하나가 있고, 네네. 그런 거를 공공 한옥에다가 하게 되면 그러면 외국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거기를 믿고 그걸 작품이라고 생각하고 네. 가서 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네. 역사 문화 파트에서는 외국인들을 위한 전통교육이라는 단어도 있었고, 네, 그리고 옛모습 지키기라는 것들도 좀 논의가 됐던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중요하다고 느껴지는 의제를 우선순위처럼 정해봤고요. 주민의 해결 제안을 가지려고 합니다.
박연정 선생님께서 지금 그 관광객들이 오게 되면 여기 북촌에는 골목골목 또 집에 대한 그런 궁금증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냥 살고 계신 분들은 미리 연락을 받아서 그 시간만 보여드리면 되니까 그런 것들이 또 수익성을 또 이렇게 창출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분들이 다니시다 보면 중간중간에 쉼터가 없습니다. 네. 예술인들하고 주민들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장, 관광객도 마찬가지지만 주민들이 우리 동네는 이런 동네야. 주민들이 좀 알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고 서로 그렇게 소통을 하다 보면 더 알게 되잖아요. 전통 공예 장인들이 제일 취약점이 디자인이에요. 사실은 북촌 한 곳에 공공 디자이너가 있으면 좀 그런 지원을 좀 받았으면 좋겠고, 청년 작가들에 대한, 예술가들에 대한 무슨 지원, 그런 행정적이나 경제적으로 좀 지원이 좀 있어야 걔네들도 안심을 하고 쭉 대를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단기, 중장기로 조금 해보고요. 중장기는 이제 시급하지 않아서 중장기일 수도 있지만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중장기일 수도 있습니다. 당장 할 수 있는 거는 마을 안내표 표지 저거는 뭐 금방 할 수 있을 것 같고. 마을 안내표 예. 설치 이거. 그 쉼터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예, 공공 한옥하고 미술관도 뭐 당장 가능할 것 같은데, 그다음에 마을 산책 프로그램도 당장 할 수 있는 거고, 이것도 당장 가능하다고 말씀하시고. 저 테마길 조성도 당장 할 수 있는 거고. 마을 신문을 한 달에 한 번 정도 월간지로 발행을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다 저는 해결이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소통이 다 된다고 봐요. 제가 지금 빨간 거는 문제, 그리고 초록색은 조금 해결 방안, 그거 말고 혹시 이렇게 어떤 기록을 해야 될 게 있으면 노란 걸로 이렇게 특별한 것들은 여기에 뭐 석정 보름우물 같은 게 하나 있다고 제가 알고 있고요. 팔레트 하나 있는 거 알고 있고요. 복주우물 또는 복정우물, 지금은 복정우물로 쓰고 있는데요. 붙인 것들은 조금 더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지역 자원에도 빨간색을 좀 붙였습니다. 네. 공방이 활성되어 있는 부분들은 여기 뭐 공예체험관이라든지 여기에 많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북촌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여기 있는 것이고요. 한옥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집수리와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을 조금 이렇게 해주시고 있고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이제 배령가옥 정도 이외에는 대부분 다 이면에 있어서 주민분들이 바깥에서 이렇게 공공한옥으로 활용하시기에 조금 안쪽에 들어가야지만 찾을 수 있는 곳에 입지해 있어서 입지적인 한계도 조금 있긴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셨던 이런 것들 중에서 주민들이 무엇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내가 영향이 조금 부족하니까 요거 조금 도와주시고 이거 조금 교육해 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는 주민들이 좀 나타나시면 선순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 간행에 낼 때 우리가 이제 좀 취재 다니고 이런 발품을 팔면 되니까 어려운 일은 아닐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뭘 하겠다고 그랬을 때, 요청했을 때 저는 시에서 그걸 좀 제깍제깍 그거 진짜 필요합니다. 더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더 의견을 주고 하시는 게 되게 북촌을 위해서 하시는 그쵸.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전에는 현장 지원 센터가 없어서 만나려고 하면 어디를 누굴 만나야 될지 네. 모르셨잖아요. 지금 여기서 만날 수 있으니까 네. 네. 굉장히 발전한 상태예요, 지금 이게. 현장 사무소에서 직접 대화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2시간여 정도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요. 너무너무 수고를 해주셨고 간단하게 박수를 치면서 네, 화면에 있는 머물며 살아가는 북촌을 만드는 과정에 함께 해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한옥이 꼭 보존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역사가 남아있고 그 안에 전통 거리가 있고 지역 상권도 살리고 골목길도 살리고 그리고 그 속에 또 그 뭐 빌라 같은 것도 있는가, 우리가 그 빌라를 디자인을 조금 바꿔서 그렇게 너무 엉뚱하게 있으니까 좀 바꿔서 한옥과 그 현대와 그게 정말 조화롭게 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을 좀 했으면 좋겠고, 지역 주민들을 데리고 일도 시키고 또 수익도 창출되고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있어야 되고 주민들이 살기가 편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연령대가 높은 거에 비해서 경사도가 많고 계단이 많고 그 다음에 가게에도 탑들이 많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일단 주민들이 생활하기 편하게 그런 하드웨어부터 보존을 해서 주민들이 그러니까 편하게 살 수 있는 게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뭐 괜찮은 아이템, 괜찮은 상권, 뭐 괜찮은 장인분들, 제 생각은 좀 주민을 지키는 방향으로 주민의 생활권부터 보장하는 그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공예라는 게 저희가 뭐 보존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게 보존은 없어진 거, 그러니까 더 이상 명맥이 이어질 수 없는 거를 지키는 게 보존인 거고, 실제 북촌 내에서 활동하시는 그런 장인분들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지금 지켜주고 계세요. 지켜주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관점 자체를 제가 이제 문화 개성이라고 썼는데 보존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어나가는 개성이라고 생각하는 관점이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뭐 목공을 한다. 목공을 하면 일단 장인분이 오셔가지고 행사 같은 걸 하는 거예요. 그게 온라인 되든 오프라인 됐든 크게 그냥 내가 이런 것들을 하는데 제자를 받겠다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제자는 오디션처럼 뽑아도 되는 거고, 저희가 컨텐츠를 만들어서 그렇게 재미있고 관심을 가지게 가야지. 생활에 필요한 공방이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 생활에 필요한 거를 좀 이렇게 하고, 우리 같은 주민도 하다못해 문이라도 좀 고칠 수 있는 거 배울 기회가 있고, 스스로 집을 고칠 수 있게끔 그런 공방을 하나를 해서 지원해주고, 집을 고칠 때는 그 학생들이 와서 실습도 하고, 그 동네 주민이 학생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좀 그런 체계가 만들어지면 좋겠어요. 계신 분들이 지키고자 하는 것들이 확실히 있습니다. 한옥 또는 전통적인 공법이나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새로 오시는 분들도 좀 정말로 좀 존중하고 같이 가고 싶은 분들이 좀 오는 게 좋다. 정말로 한옥에 맞는 아이템을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새로 오시는 분들이, 그렇죠. 그래서 융합이 되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북촌의 역사를 알릴 만한 뭐 그런 쪽으로 좀 더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돼서, 말 그대로 이 관광을 할 거라면 정말로 북촌의 약간 정체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확실한 그런 것들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야 외국인이 와도 즐길 만한 것이 생기고, 외국인이 없다 한들 지방에 계신 분들이든 뭐 서울에서도 다른 거주자 분들도 야, 한옥이라는 마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배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홈스테이는 누가 교육을 좀 담당해서 이건 다 도와주는 거지. 나는 뭐 돈을 받고 하는 게 아니라, 뭐 누구는 역사를 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교육하고 이런 체제가 필요하다는 거지. 말씀하신 약간 재능라는 같은 거. 그렇지. 그런 것도 어떻게 생각해요? 그죠? 저는 근데 사실은 이제 그것도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여기 이제 오고 느낀 게 뭐냐면, 뭔가 구역들마다 계속 이렇게 융합이 안 되고 있다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특히 이제 도시 같은 경우도 보면 한옥이 있다 없다 이런 것도 있고, 서로 몰라가는 사태가 이제 발생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면 이런 것들을 풀려면 결국엔 기존에 계신 분들의 전통성과 새로운 약간 그런 문화나 새로운 어떻게 보면 좀 그런 기술적인 것들이 어떻게 융합이 될까에 대한 저는 확실한 좀 그런 장이 무조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지역의 정체성을 좀 구성하는 게 되게 이런 좀 역사가 될 수도 있고, 주민이 될 수도 있고, 이런 한옥이 될 수 있고, 좀 다양하게 좀 이렇게 가지가 뻗어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가지가 뻗어나가는 과정에서 이 지역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런 정책이나 제도적인 지원도 필요하고, 또 이런 아까 말씀하신 이런 지역의 어쨌든 기존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좀 규칙들, 그래서 그런 융합할 수 있는 어떤 방안들이 되게 필요한데, 뭐 또 스키 선생님께서는 간판을 뭐 규격화한다든지 좀 경관적인 측면들을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 또 여기 계신 뭐 박진영 선생님께서는 좀 사람들 간에 같이 협업을 하거나 소통을 할 수 있는 어떤 좀 무형의 어떤 그런 자리들을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지역 정체성을 좀 잃지 않기 위한 지역 정체성이 뭐 골목길, 역사, 공방, 주민 이렇게도 좀 볼 수도 있는 것 같고, 상권들도 좀 지역의 정체성을 담아야 된다라는 의견을 얘기해 주신 것 같아서, 지금 주민들과 관련될 수 있는 좀 해결 방안들, 시도할 수 있는 해결 방안들을 좀 정리해봤더니 좀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물론 이런 것들이 좀 여기랑도 연결되고 이렇게 될 수는 있겠지만, 조금 더 지역의 정체성과 연계돼서 뭔가 이렇게 연계한다든지 아니면 지킨다든지 훼손을 막는다든지 하기 위한 좀 방안들에 대해서 지금 작성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집 개인의 집집마다 그 역사를 한번 찾아가고 지도를 만들어봐라. 그죠? 그리고 여기는 지금 또 그 IT 그런 쪽으로 하니까 그걸 얼마든지 또 할 수 있잖아요. 유튜브로 만들 수 있고 뭐 하는 거. 북촌 전체가 말씀 주신 거 북촌 전체가 역사고 전체가 박물관이라고 보면 저희가 그런 곳곳 위치에 지도 하나 그 다음에 그 위치에 QR코드 붙이고 그래서 이게 몇 분의 산책 코스인데 이어폰 끼고 가면서 그렇게 관광객들이 이용을 한다면 좋지 않을까요? 주민들끼리 연동이 돼서 뭔가 만들고 이렇게 되면 뭔가 진짜 거기서만 북촌에서만 나는 새로운 아이템이 나오는 거고 그렇게 되면 말 그대로 리미티드 에디션처럼 그냥 딱 한정적 아이템이에요. 그러면 그걸 사러 오시는 분들도 생길 거고 그러면 공방 자체 아이템이 그냥 북촌의 이제 브랜드가 되는 거죠. 북촌. 저는 이거 들으면서 생각을 했던 게 좀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저는 이런 지역의 역사 문화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지역에 이런 좀 북촌에 관련된 자료가 잘 정리되고 북촌 자체가 진짜 그냥 항상 뭔가 옛것을 들여다보고 배울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되면 좀 젊은 분들도 들어올 수 있는 어떤 한 지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지역에 좀 가진 자산들, 인적 자산들, 무형의 자산들 그런 것들을 좀 잘 활용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주민 같은 경우는 당연히 참여를 많이 해주셔야 확실한 자율성이 좀 보존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옥이 정말로 보존돼야 한다 하면은 이제 정부에서 이제 뽑은 사람들이 오는 게 아니라 여기 주민분들이나 주민분들이 납득하실 전문가가 붙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이제 자율성을 쓴 거고요. 전문가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주민분들하고 소통이 되게 잘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당연히 이때는 전문성으로 설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공감, 정말로 주민분들이 이 사람한테 맡겨도 되겠다 그런 분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소통하고 전문성이 이제 공감 중심의 전문성 이렇게 했고요. 책임지는 행정 지원이라고 적었는데 명확한 가이드가 필요합니다. 이건 된다, 되면 된다, 안 되는 건 안 된다. 사업 중에서도 어떤 건 되고 안 되는 건 안 된다. 안 되는 건 왜 안 된다. 그리고 뭐 저희가 뭐 하나를 알아보러 가도 이거 알아보러 갔다가 구청 갔다가 시청 갔다가 주민센터 갔다가 그런 경우가 행정에서 너무 많기 때문에 그냥 명확하게 좀 행정이 됐으면 좋겠고 사실 전문가 집단에서는 전문가분들 워낙 유능하시고 대단하신 분들이 많지만 이것도 좀 상시 지원이 가능한 그분이 시간 날 때 오시는 거 말고 저희가 그게 필요한 흐름이나 시기에 오셔서 얘기 나눌 수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좀 사명감을 가지고 역사에 남을 일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공무원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다들 또 2시간, 긴 시간 동안 되게 이렇게 넘치는 의견들을 많이 주셔서 너무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 다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